네, 첫 번째 전설은 경기도 포천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조의 셋째 아들인 인평대군은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번 전설은 그의 죽음에 관한 아주 슬프고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인평대군은 인물과 재주가 뛰어난 득옥을 첩으로 뒀는데요. 득옥은 워낙 인평대군의 총애를 받아 본부인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평대군이 집을 비운 사이에 사라진 득옥. 그 후 하인들은 연못 근처에서 득옥의 원귀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원귀는 부부의 침실에도 나타나 본부인의 매질로 죽음에 이른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고합니다. 이후 웬일인지 인평대군도 아내도 죽음을 맞고 말았다는 전설입니다. 한이 맺힌 원귀의 아주 잔인하고 슬픈 복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김정화 씨는 과연 어떤 이야기로 다시 풀어낼까요? 그래요, 무서운 얘기네요. 우리 김종화 씨가 어떻게 풀어낼지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김종화 씨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1승을 차지한 회사원 김종화. 지난주에 그 부인하고 딸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집에 돌아가시니까 부인과 딸이 뭐라 그러던가요? 예, 통닭하고 맥주를 사놨더라고요. 술 한잔 해라. 예, 수고했다고. 전화를 하고 갔거든요. 네. 우승했다고요. 네. 네. 그래, 오늘 작품 전설로 봐서는 공포 이야기가 확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공포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포 이야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스팸 메일 많이 받으시죠? 스팸 메일에 자기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듯한 스팸 메일이 오면은 섬뜩하지 않으세요? 게다가 죽은 사람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자, 여기에 죽은 자로부터 레스토랑으로 초대를 한다는 메시지를 받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자 늦은 가을비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러나 매진 시백기를 운전하기엔 녹록치 않은 상황. 성우는 신경이 곤두섰다. 급기야 휴대전화까지 울려대자 짜증이 났다. 예, 여보세요? 성우 씨, 지금 어디야? 예, 부장님. 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우니까 팀장이 추진하던 일 자네가 맡아줘야 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성우가 더욱 예민해진 건 낮에 온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다. 오늘 밤 12시 레스토랑 레아자로 저녁을 초대한다는 메시지. 조민석 팀장이 예약을 했다는 레스토랑의 예약 확인 문자였다. 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이럴 수가. 조민석 팀장님이에요. 성우가 조민석의 죽음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메시지를 보자마자 레스토랑을 찾아 달리기 시작한 성우. 물론 이유가 있었다. 바로 그가 조민석을 직접 죽였으니까. 9시 30분, 약속 시간보다 한참 일찍 온 성우. 차에서 더 기다릴까 했지만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확인해야만 살 것 같았다. 레스토랑의 손님은 노부부뿐이었다. 그런데 벽을 쳐다보며 식사하는 두 사람. 노부부는 뭔가 이상했다. 왠지 모를 이상한 기운에 오싹해짐을 느낄 무렵 청년 하나가 다가왔다. 저 혹시 김성호님? 예, 맞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시죠. 손님이 못 오시는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메시지 답장도 연락도 없어서요. 네. 근데 누가 예약을 하고 왔다고요? 주식회사 한성의 생산부 기술팀장 조민석. 당신은 같은 팀 사원 김성우. 죽은 조민석이 어떻게? 그리고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결혼 소식까지? 어젯밤 12시에 직접 찾아봐서 예약을 했다는 사람은 분명 조민석 같았다. 성우는 미칠 지경이었다. 12시면 분명히 조민석이 죽었는데.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성우. 말도 안 돼. 그는 어제 아침부터의 일을 차근히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지하철로 1시간이나 걸리는 출근길. 월요일 출근 시간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김성우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땐 이미 9시를 넘긴 상황. 지각이었다. 게다가 조민석 팀장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듯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뭐해? 빨리 앉아. 성우는 그때다 싶었다. 그런데 김성우, 월요일부터 지각을 해? 도대체 요즘 왜 그래? 중요한 시기잖아. 조민석은 성우와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늘 반말에 명령조로 팀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군대에서나 풀린 군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 팀장이 바로 풀린 군번이다. 재수없는 자식. 학부도 나보다 아래인 게 저 자식 혹시 그래서 날 경계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 결혼을 한다며 내일은 월차까지 내겠다니. 성우는 조민석이 정말 가지가지한다 싶다. 그는 얄미운 마음에 팀장에게 업무 도촉을 하는데 저 팀장님, 지난주에 제가 올린 프로젝트 그거 아, 성우 자네 걸린 거 옥상에서 얘기하자고. 옥상은 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흡연이 허락되는 공간. 흡연자들에겐 뒷담화의 장소이자 비밀 아지트 같은 곳이었다. 불 좀 줘라. 민석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단 한 번도 라이터를 빼앗아 다시 돌려준 적이 없는 녀석. 성우는 민석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먼저 보고했어.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하더군. 보고 했다고요? 그거 제가 브리핑하기로 한 건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말이야. 설마 누가 횡령한 건 아닐 것이고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 순간 성우는 주저앉을 뻔했다.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성우가 횡령을 했기 때문. 중국 지사장으로 성우를 밀어달라고 그쪽 사람들에게 뇌물을 먹인 것이다. 팀장이 중간에 살펴볼 줄은 예상치 못했다.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 공금 횡령에 뇌물 수수까지 성우의 인생은 끝장이었다. 김 대리님. 김 대리님. 지금 성우에겐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팀장을 죽여버릴까? 그래, 팀장만 죽어버리면 이 일은 아무도 눈치 못 채는 거야. 어차피 2판 4판이었다. 성우는 오늘 밤 팀장을 옥상으로 유인해 죽인 후 자살로 위장하기로 마음먹는다. 성우는 민석의 유서를 일하는 도중 틈틈이 써서 출력했다. 퇴근 시간까지는 이제 10분 서둘러야 했다. 팀장님, 저 저녁 약속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녁만 먹고 금방 들어오겠습니다. 이런 들어올 수는 있는 거야? 예. 성우 자네가 빠삭히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나 혼자선 힘들어. 예. 알지? 네. 일단 저녁 약속이 있다며 먼저 사무실을 나간 성우. 다음은 건물 경비원 차례였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요. 아, 실적 한성 직원이네. 퇴근하는 거야? 아니요. 저녁 먹고 다시 들어올 거예요. 약속이 있긴 한데 야근하라니까 해야죠. 고생이 많네. 전부터 경비원과 친하게 지낸 보람이 있었다. 성우는 경비원에게 나간다는 알리바이를 확실히 심어주고 화장실에 간다며 건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비상계단 쪽 문을 열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로써 CCTV엔 성우가 직접 나가는 것이 찍히진 않았지만 일단 나갔다는 알리바이 증인이 생겼다. 의심받지 않는 한 CCTV 확인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성우. 옥상까지는 CCTV가 없는 계단이다. 올라가서 천천히 범행 시간을 기다리면 될 일이었다. 성우는 몸을 숨긴 채 옥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폈다. 다행히 성우네 사무실 사람들은 없었다. 그는 옥상을 내려간 마지막 사람까지 세심하게 확인했다. 그리고 전선으로 문고리를 묶어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문을 고정시켰다. 퇴근 시간이니 문이 잠겼다고 경비실로 가서 따질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는 일단 사무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막내인 박선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 선희 씨? 나 김성우인데 별거 아니고 내가 오늘 야근하기로 했는데 좀 늦을 것 같아서 말이야. 다른 사람들 퇴근했어? 팀장님만 식사 기다린다고? 성우는 지금 일을 실행할까 하다가 팀장이 밥을 시켜놓고 기다린다는 박선희의 말이 떠올랐다. 배달원이 새로운 목격자가 될 수도 있을 상황. 그는 느긋하게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옥상이에요. 담배 한 대 피우고요. 올라와서 같이 태우시죠. 그러나 옥상 문이 잠겼다는 조민석. 열렸는데? 올라오세요. 분이 드릴 말씀도 있고요. 이제 때가 된 것이다. 다른 누군가 올라오지만 않으면 성우의 완전 범죄는 성공할 수 있다. 성우는 민석의 뒤통수를 있는 힘껏 내리쳤다. 민석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우선 성우는 옥상 문을 잠그고 민석의 시체를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끌어 옥상 난간으로 데려갔다. 준비해놓은 유서에 지문을 붙이는 것까지 잊지 않는 치밀함. 잠시 후면 모든 것은 끝이 난다. 목격자는 아무도 없고 사람들은 조민석 팀장의 자살을 안타까워하며 왜 진짜 그의 아픔을 돌아봐주지 않았는지 괴로워할 것이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조민석의 몸뚱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성우는 있는 힘을 다해 15층 옥상 아래로 시체를 떨어뜨렸다. 이제 조민석은 타살이 아니라 스스로 자살을 한 것이다. 벌써 건물 앞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자네 마침 왔구만. 경찰 양반. 이 사람이 같은 회사 사람입니다. 같은 회사 사람이요? 네. 사람이 이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누군지 좀 확인 좀 해주시죠. 아니, 이럴 수가. 조민석 팀장님이에요. 혹시 같이 사무실에 계셨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막 들어오는 길이에요. 피가 흥건한 조민석의 시체 앞에서 성우는 여러 증언을 해줬고 때론 슬프고 놀란 듯이 연기를 했다. 경사들은 성우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다. 옥상에서 유서와 구두를 발견한 경찰은 조민석 사건을 자살로 결론짓는 듯 보였다. 이렇게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거라 믿었었는데 이상한 문자를 받기 전까지 성우의 살인 계획은 완벽했고 아무 의심 없이 잘 넘어가는 듯 보였다. 여기 레아자란 레스토랑에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조민석 씨는 이미 음식까지 예약을 하셨죠. 뭘로 하시겠습니까? 같은 걸로 합시다. 잠시 후 시아라며 자신을 소개했던 청년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런데 조민석이 예약을 하고 갔다고? 이봐, 이제 그만하시지. 조민석은 자살했어. 어제 조민석 님이 예약을 한 건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자기를 죽였다는 말과 함께. 웃기지 마. 이 자식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성우는 눈을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카르파초, 이탈리아 육회 요리죠. 시아는 행복한 표정으로 요리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카르파초란 요리입니다. 이탈리안식 육회 요리죠. 저는 한국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곁들이는 채소를 깻잎과 상추로 했고 소스로 된장과 땅콩버터 소스를 섞어봤죠. 맛있으니까 드셔보세요. 김성우는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시아가 자기 질문에 대답을 안 할 거라 여겨져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음식의 맛을 음미하기는 싫었지만 너무 맛이 있어서 한동안 음식에 집중을 했죠. 먹는 데 집중을 했죠. 성우는 묘한 위압감에 눌려 우선 음식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야 시아가 뭔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줄 것 같았다. 왜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지? 직접 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시아는 사건의 전말을 실제 자신이 눈으로 본 듯 설명해 나갔다. 성우가 옥상으로 조민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을 했다는 것이었다. 일단 유서라는 것이 자필로 쓰기 마련인데 왜 컴퓨터로 작성했을까요? 게다가 가족의 이름조차 없고 결혼할 신부 이름조차 없는 그런 유서를 누가 유서라고 믿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타살이죠. 그래, 또 뭐라고 그러던가? 조민석 씨는 당신을 중국 지사장으로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사실이었다. 그건 조민석의 신부는 교사. 중국에 가면 교사직을 포기해야 해서 조민석은 이미 중국 지사장 자리를 성우에게 넘길 생각이었던 것이다. 진리하고 늦지 않았으니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일찍 물어봤은 거예요. 어차피 진실은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 앞에도 CCTV가 있죠.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직전, 즉 당신이 옥상으로 유인했을 때 화면을 보면 피해자가 옥상으로 가다가 다시 사무실로 급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손에 흰 봉투가 들려있는 것이 CCTV에 찍혀있죠. 바로 그 봉투는 성우에게 주기 위해 민석이 써놓은 청첩장이었다. 성우의 이름이 쓰인 이 청첩장이 바로 조민석이 옥상에서 만나려 한 사람이 김성우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배설하는 사람이 청첩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상하니까요. 그것도 당신 이름이 써지. 당신 정말 정체가 뭐요? 사람들은 저보고 영매 혹은 무당이라고 하더군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연결한다는 청년은 망자가 저승으로 가기 전 만찬을 차려주는 일을 하는 요리사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때 벽난로 위의 시계가 12시를 가리켰다. 그리고 레스토랑 레아자엔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 새 손님은 바로 죽은 조민석. 성우는 숨이 넘어가는 듯 작은 비명을 질러댔다. 시아의 안내를 받아 조민석이 천천히 걸어와 성우 앞에 섰다. 성우는 뭐라 말도 못하고 그저 귀신을 바라볼 뿐이다. 그는 죽은 조민석이었다. 레스토랑은 그런 곳이었다. 아까 노부부들 역시 죽은 영혼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성우 눈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그 노부부 앞엔 분명 귀신이 앉아 있었다. 도대체 당신 누구야? 여긴 어디야? 이번처럼 죽자마자 제게 찾아오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뭐라고 용서라도 빌어보시죠. 팀장님 잘못했습니다. 자수해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성우가 말을 더듬으며 잘못을 비는 사이 조민석이 입을 뻥끗거린다. 성우에겐 들리지 않는 그의 목소리. 하지만 시아는 알아들었다는 듯 웃고 있었다. 법의 심판이 인간 세계에서 공정할지 모르나 저를 찾아오는 원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다군요. 뭐라고? 무표정한 얼굴로 성우를 응시하는 조민석. 그 표정의 의미를 눈치챘다는 듯 시아가 말을 이었다. 조민석 씨는 이미 음식을 주문하셨습니다. 까르따쪼를 말이죠. 바로 당신의 살코기로 만든 까르따쪼 말입니다. 안돼! 살려줘! 제발! 김성우는 비명을 질렀죠. 며칠 후 시아는 레스토랑 안을 청소하다가 잠시 TV를 응시했습니다. TV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살해 용의자로 수배 중이던 김성우 씨가 한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체에 야생동물의 습격을 당한 흔적으로 나타나 관계 당국의 야생동물 방역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